안녕하세요. 문장다치 택시스쿨 문장입니다. 2025년 1월 18일 토요일 야간 운행일지를 공개하겠습니다. 2025년 1월 17일 금요일은 쉬었습니다. 일단 저는 인천공항 영업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인천공항 영업을 중심으로 택시 운행을 합니다. 머릿속에서 항상 인천공항 영업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선호하는 콜카드는 인공으로 접근이 용이한 지역, 특히 부천, 인천 콜카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콜을 받습니다. 인천공항으로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라면 무조건 콜카드를 받습니다. 고양, 김포, 강서 지역 선호하고요. 영등포도 선호합니다. 운행 스타일도 인공 콜카드가 나올 수 있는 지역은 다 돌아보는 성격입니다. 인천공항 영업을 하면서 제가 현재 타고 있는 차량은 현대 아이오닉 5입니다. 전기차가 겨울철에 가장 문제점이 충전입니다. 2025년 1월 18일 토요일 오늘 야간 운행에 있어서는 가장 문제점이 되었던 것이 충전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연빵 인공이 성공을 하지 못해서 이게 또 발목을 잡았고요. 오늘 이 두 가지가 발목을 잡은 요인이 되었고요. 전기차 운행을 하면서 2026년도에 현대에서 1000km 달리는 차가 나온다고 하는데 솔직히 절실하게 필요한 입장입니다. 일단 오늘도 변함없이 인천공항 출발을 목표로 인공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영종대교 휴게소에서 충전을 하고 들어갑니다. 충전을 하고 인천공항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운서역 근처입니다. 8km 전방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인스파이어 가는 콜을 땡긴 겁니다. 이게 예전 같으면 진작에 까버렸을 콜이었는데 오늘은 잡았습니다. 이게 첫 콜이었기 때문에 첫 콜을 까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화면이 보이면 리셋이 된 첫 화면입니다. 이 화면이 리셋이 된 첫 화면이죠. 이 화면이 뜨고 들어오는 첫 콜은 어진간하면 까지 않는 게 좋습니다. 상당히 불이익이 많습니다. 일단 첫 콜이 들어왔고요. 운서역 근처에서 인스파이어 리조트 가는 손님이었습니다. 여수에서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젊은 손님이었고요. 오랜만에 내한한 가수 공연을 보러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친구는 인스파이어에서 이미 기다리고 있었고요. 자기는 운서역 근처의 호텔에 지금 숙박을 하면서 토요일 공연을 보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보러 가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요금은 15,800원 나왔습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터미널을 걸쳐서 한번 상황을 보고 저녁 6시경 무렵에는 2터미널로 향합니다. 그런데 2터미널로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왜 그러냐면 1터미널의 상황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1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인스파이어에서 2터미널로 향하지 않고 1터미널로 향했습니다. 1터미널로 가는 길을 을왕리를 걸쳐서 갔습니다. 을왕리를 걸쳐서 가는데 여기서 다시 인스파이어 가는 콜이 들어왔습니다. 요금은 지금 보시는 그대로고요. 8,200원 나왔습니다. 커플 손님이었고요. 서울 사는 손님들이었습니다.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숙박을 하면서 뭔가 휴식을 취하러 온 커플 같았습니다.
인스파이어에 손님을 내려드리고 빠져나왔는데 바로 다시 콜이 붙었습니다. 1터미널 업무단지 근처입니다. 이 손님은 퇴근하는 남자 손님이었는데 이 손님을 픽업을 갔는데 어두컴컴하고 버스 정류장 표시도 안 보이고 손님도 겨우 찾았습니다. 버스가 손을 흔들었는데도 자기를 버리고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인천공항 영업 출발을 시작을 했는데 8km 전방에서 인스파이어 가는 콜을 땡기고 두 번째 콜도 을왕리에서 인스파이어 가는 콜을 땡겨주고 세 번째 콜도 1터미널로 가는 콜, 요금도 다 그만 하고요. 그래서 1터미널에 도착해서 오늘 이렇게 단거리 콜, 삥콜, 어려운 콜, 다른 택시들이 가지 않는 거 3개를 처리했으니 좋은 콜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김칫국을 좀 마셔봤고요. 첫 번째 그 콜을 받은 8km 전방에서 땡긴 인스파이어를 가는 콜, 보통 많은 택시기사분들이 인천공항 영업을 하면서 가맹을 하거나 비가맹을 할 때 아마 운서동에서 여객터미널로 간다든지 아니면 인스파이어를 간다든지 하는, 아니면 또 업무단지나 아니면 화물터미널 근처로 가는 콜들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콜을 받으실 때 절대 망상을 하면 안 됩니다. 비가맹이기 때문에 이러한 콜을 보여준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가맹을 할 때도 이런 콜은 자주 들어왔었고요. 저녁 6시가 운서동 영종도 지역에서 출퇴근을 하는 3교대 시간에 겹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많은 인천 택시들이 여객터미널에서 택시 영업을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운서 지역에 아주 일시적으로 택시가 부족한 현상이 생깁니다. 이 택시가 부족한 현상 때문에 전방 8km, 10km, 12km, 15km에서 콜카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 받을 수 있는 기사들, 그리고 콜카드를 받았던 기사들에게 콜카드를 날리는 겁니다. 콜카드를 받을지 안 받을지는 기사분들의 자기 판단이니까요. 아무튼 3개의 단거리 콜, 별로 가고 싶지 않은 콜들이었는데 일단 3콜을 처리를 하고 1터미널에서 생각을 가졌던 것이 김칫국 마시는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원래 카카오는 콜카드가 가맹 같은 경우는 1분에서 3분 안에 콜이 꽂힙니다. 콜카드가요. 강제 배차기 때문에 강제로 콜이 들어왔다고 해야 말이 맞겠죠. 비가맹도 마찬가지로 수락률이 높은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1분에서 3분 안에 서울 시내에서는 거의 콜이 꽂힌다고 봐야 됩니다. 콜카드가 들어온다고 봐야겠죠. 보여진다고 해야 되겠죠. 근데 수락률이 낮으면 일단 콜텀이 길고요. 연계 플레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 연계 플레이가 되지 않는 기사분들의 특징은 골라잡이인 경우가 많죠. 올수락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3개의 단거리 콜을 처리하고 나면 중장거리 콜을 하나 주지 않을까라는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콜은 들어오지 않았고요. 어찌저찌 해서 1터미널, 1여객터미널에서 손님을 태웠습니다. 화곡터널 근처 가는 부부 손님이었고요. 젊은 부부였습니다. 가로공원 맞은편이었고요. 46km, 40분.
전기차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통행요금은 지금 60% 1920원인가 그럴 겁니다. 뭐 이 금액은 요금은 이렇습니다. 42,920원. 42,920원이 나왔고요.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19시 57분에 세 번째 단거리 손님을 내려드리고 제가 10시 36분에 1여객 터미널에서 왕십리 가는 콜을 받았습니다. 시간 텀이 2시간 반입니다.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화곡 터미널에 손님을 내려드릴 때까지 1여객 터미널에서부터 콜을 멈추지 않고 왔습니다. 일단 콜은 울리지 않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콜을 골라잡이입니다. 또 한 가지는 콜을 잡으면서 콜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어떤 콜이 일단 터지는지 좀 봐야 되고요. 콜 폭탄, 말 그대로 귀가 따가울 정도로 뭐 카카오티 하는 그런 콜 폭탄이 터지지 않는 이상은 어딘간에서는 콜 멈춤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오늘은 콜카드가 전혀 울리지 않았고요. 제1여객 터미널로 다시 복귀할 때까지 콜이 전혀 울리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2,920원 나왔고요. 회사 후배 만나서 뭐 커피 한잔 하고 그 다음에 인천공항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다시 향했는데 전기차가 한 60% 정도 남아 있었는데 다시 완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시 넘어서 10시 30분 넘어서 제1여객 터미널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이때 바로 14번 택시 예약 자리로 콜이 하나 들어옵니다. 밤 10시 30분이죠. 승차 시간은 10시 36분이지만 콜이 들어온 시간은 10시 30분에 들어왔습니다. 손님하고 통화하고 또 손님이 뭐 그 자리로까지 오시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었고요. 일단 왕십리까지 가는 손님, 직접 결제 손님이었습니다. 할증 시간에 이런 콜은 정말 엄청나게 좋은 콜이죠. 일단 할증 시간 출발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이 콜의 요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71,720원 나왔습니다. 거리는 63km였고요. 이 콜을 수행할 때 이 카카오 내비에 문제점이 여기서 한 가지 또 나온 겁니다. 강북 강변을 타고 상황심리역이니까 제 생각에는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시내길을 관통하지 않고서도요. 내부를 타서도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강북 강변을 조금 더 가서 서울 시내길로 접어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마포대교로 들어간 겁니다. 마포구청 방향으로 들어간 겁니다. 마포구청 방향으로 들어가서 신촌 앞으로 해서 명동 앞으로 해서 완전한 시내길 운행인 겁니다. 코스 자체가. 이미 들어서 버렸으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상당히 카카오 내비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내비 안내였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토요일 첫 할증 시간을 인천공항 제1여객 터미널에서 상황심리 오는 손님으로 시작을 했고요. 상황심리역 도착해서 손님을 내려드리고 콜 골라잡이니까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당연히 콜이 붙기가 힘들지요. 잘 붙지 않습니다. 연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무로 명동 방향으로 향했고요. 광희동에서 손님을 중국 손님 2명이었습니다. 포포인츠 명동에 가는 손님이었고요. 을지로 삼가역 근처에 있죠. 중구청 바로 밑에요. 여기에 손님을 내려드리고 요금은 8,400원인가 나왔습니다. 요금은 8,400원인가 나왔습니다. 아마 네, 맞습니다. 8,400원이 나왔고요. 일단 제1여객 터미널에서 할증 시간에 출발해서 상황심리역 손님 내려드리고 길방으로 광희동에서 포포인츠 명동 8,400원 손님 모셨고, 포포인츠에 손님 내려드리고 필동에서 교남동 가는 콜이 떴습니다. 당연히 깠습니다. 뭐 시간이 밤 12시인데, 토요일 밤 12시인데 그 콜 타고 교남동 갈 수 없죠. 그랬더니 바로 포포인츠 우회전해서 중구청 중구청 있는 바로 그곳에서 부천 고강동 가는 콜이 붙었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천공항 접근이 용이한 지역, 고양, 김포, 부천, 인천 지역, 강서 지역, 영등포 지역, 이런 지역들 콜을 선호합니다. 오늘은 정말 유난히 부천 콜이 잘 들어오더군요. 부천 콜을 보여주는 거죠. 저의 데이터가 부천 콜을 받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손님을 11시 52분에 콜이 들어왔고, 아무튼 12시 28분에 손님을 내려드렸습니다. 뭐 운행 시간은 한 30분 정도 되었던 것 같고요. 요금은 38,000원. 네, 나쁘지 않습니다. 30분 운행에 30,000원짜리니까요. 부천 고강동 아마 가보셔서 알겠지만 부천 고강동에서는 빠질 수 있는 곳이 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신월동, 화곡동. 잘 빠지면 발산동으로 빼는 거죠. 다시 서울 시내, 예를 들어서 합정동까지 접근하기에도 20분 이상 소요가 되고요. 어떠한 코스로 간다 하더라도 20-30분 이상 걸리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사분들이 부천 지역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우선 신월동, 화곡동 지역이 콜이 넘쳐나는 지역도 아니고 강서 지역이어서 콜의 수요지가 높은 곳이 아닙니다. 콜 수요가 많은 곳이 아닙니다. 아무튼 부천 고강동에 손님을 내려드리고 여기에서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천 고강동에 손님을 내려드렸는데 시간은 12시 28분, 12시 반이죠. 자, 서울로 다시 접근을 하자니 30분 정도는 소요가 될 것 같고, 자, 30분 소요돼서 서울로 접근을 했는데 매출이 고만고만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결단을 하고 역시 제가 항상 해오던 패턴대로 인천공항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인천공항을 아무래도 중심으로 일을 하다 보면 공차 비율이 좀 높을 수밖에 없고요. 전기차 운행을 하면 역시 배터리가 빨리빨리 닳겠죠. 그러나 그거는 뭐 필연적인 부분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인천공항으로 올라갔고 제1여객터미널을 향해 가는 길에서 이번에는 화물터미널 쪽에서 땡겨줬습니다. 우장산, 화곡동이죠. 우장산 힐스테이트 가는 손님이었고요. 두 분이었습니다. 마곡나루 경유에서 우장산 힐스테이트 가는 손님이었습니다. 요금은 59,520원. 손님이 내린 시간은 뭐 2시 조금 넘어서 손님이 내렸고요. 자, 그러면 12시 반에 제가 부천 고강동에 손님을 내려드렸고, 시간을 보시면은, 운행 시간을 보시면은 1시 21분에 콜이 들어왔고
이 손님이 픽업이 된 시간이 아마 1시 25분 정도일 겁니다. 그럼 마곡나루를 경유했고 2시 4분에 내려드렸으니까 35분에서 40분 정도 걸린 거죠. 그러면은 전체적인 시간은 1시간 반 정도 쓴 것이지만 요금은 6만 원 정도 매출이 나온 거죠. 이게 인천공항 영업의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 물론 반드시 콜이 연계가 되어야 되고 콜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시간과 요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것은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작정 올라간다고 해서 콜이 붙는 것도 아니고 또 안 붙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만의 영업 스타일, 운행 패턴이 절대적으로 경험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손님을 내려드리고 당연히 매출이 높은 콜이 붙었으니 골라잡이 택시 기사에게 카카오 콜이 연계가 되지 않겠죠. 편의점에 차를 세우고 커피를 한 잔 사는데 제 차가 앞에 있고 제 차 앞에서 손님이 호출을 했는데도 저한테 콜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수락률이 낮은 기사는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강서구청 먹자로 갔고요. 갔더니 택시가 한 대도 없는 겁니다. 그 편의점 사거리 줄빵 서는 자리예요. 그 택시를 세웠죠. 그랬더니 바로 2대, 3대, 4대 막 붙더군요. 손님이 바로 탔습니다. 바로 구도로 뒷길 가는 손님이었고요. 살짝 아쉬웠습니다. 5,800원 기본 요금이었습니다. 이분을 손님을 내려드리고 이제 2시가 넘은 시간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었죠. 저는 인천공항 영업을 중심으로 하지 않습니까? 자, 시간은 이제 3시가 다 되어 가고, 자, 그러면 염창동으로 한번 가보자. 염창동으로 갔습니다. 염창동으로 갔는데 일단 삥콜을 하나 보여주더군요. 단거리. 그래서 일단 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부천콜이 나온 겁니다. 이번에는 역곡입니다. 역곡. 안 갈 수 없죠. 항상 뭐 제가 원하는 지역의 콜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분을 손님을 모시고 남녀 2분이었습니다. 뭐 시간은 한 30분 정도 걸렸던 것 같고요. 아까는 부천 고강동이었으니까 서울에 더 붙어 있죠. 이제 역곡입니다. 이제 구로동 쪽으로 붙는 지역으로 떨어진 거죠. 이제 점점 이제 이 산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고강동은 12시였으니까 뭐 서울로 붙기가 더 쉬웠다고 가정을 하고요. 역곡은 구로동을 거쳐서 구로 디지털로 거쳐서 여의도로 빠지든지 영등포로 빠지든지 신림으로 빠지든지 손님이 붙는 자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구로 디지털 외에 붙을 만한 곳이 없어요. 새벽 3시가 넘었는데 아무리 토요일이라 하더라도 길손님이 항상 대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 수락률 낮은 골라잡이 기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많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부천 역곡에 손님을 내려드리고 머릿속으로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인천 제일 끝으로 해서 송도를 걸쳐서 인천대교를 넘어서 제2여객터미널로 접근을 하자. 가는 길에 제발 인천공항 자연빵으로 카카오 누나 제발 한 콜만 주세요 하고 이동을 했습니다. 황당한 일이 발생해버린 겁니다. 일단 북가자로 넘어왔고요. 너무너무 황당한
북가자로 넘어왔고요. 북가자로 넘어온 요금은 31,940원입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7km 달릴 수 있는 수준까지 나온 겁니다. 바로 상암 디지털 시티 역으로 가서 충전을 시작했습니다. 충전해서 한 6시 정도 아마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시티 역이죠. 이렇게 해서 충전이 벌써 3번이 발생을 했고 약 3시간가량 그냥 시간이 소모가 된 겁니다. 이때 제가 실수를 했던 것이 3번 다 80% 완충에 20분에서 25분만 시간을 썼었다면 많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지 않았었을까.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은 더 확보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깊은 반성을 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시티에서 충전을 하고요. 자, 카카오콜을 켜고 합정으로 향했습니다. 합정으로 향했는데 홍대 입구역 2호선 9번 출구에서 또 부천리 콜이 들어왔습니다. 아,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군요. 하여튼 부천이니까 또 콜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요금이 24,400원 나왔습니다. 이제 뭐 비할증 시간이고요. 부천에 도착하고 보니 아까 새벽에 할증 시간에 자연빵 인공이 또 생각이 난 겁니다. 아니, 인공을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부천을 온 것까지 인천을 온 것까지는 좋은데 아니 왜 인천공항 콜을 안 주니 카카오. 그래서 상동으로 해서 인천 또 끝으로 송도를 걸쳐서 인천대교를 넘어서 제2여객터미널로 다시 한번 도전을 한 겁니다. 아, 자연빵 진짜 주지 않습니다. 콜카드가 있었다 하더라도 아마 안 들어왔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코스로 지금 2번째 간 거죠. 또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결국은 합정동으로 돌아온 겁니다. 요금은 33,000원. 제가 그래서 왜 오늘 이렇게 되었을까 하고 운행 일지를 복기를 해보고 한번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깊이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일까? 그리고 오늘의 할증 시간에는 어떻게 내가 시간을 보냈을까? 라는 걸 한번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일단 첫 번째 할증 시간에 과연 매출이 얼마나 왔고 할증 시간엔 내가 과연 어떻게 운행을 했고 반성할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오늘 할증 시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정확하게는 제1여객터미널 22시 36분 상황심리 가는 손님을 태웠죠. 요금은 71,720원이었고요. 길방으로 연결된 광희동에서 명동 포포인츠 중국인 손님 2명 8,400원. 그리고 바로 필동에서 교남동 가는 콜 하나 까고 부천콜 받아서 38,000원 나왔고요. 그리고 이 부천에서 인천공항 1여객 터미널로 백한 거죠. 백 올라갔습니다. 공차로요. 그래서 화물 터미널에서
화곡동 가는 마곡나루 경유에서 가는 손님 59,520원 손님이 있었고요. 그리고 강서구청 먹자골목에서 구도로로 가는 1km짜리 5,800원 기본 손님이었고요. 그리고 인천공항 가고 싶어서 3시가 넘었으니까 염창동으로 갔는데 결국 나오라는 자연빵 인공콜은 콜카드는 나오지 않고 부천으로 갔습니다. 역곡으로 21,400원. 여기서 다시 한번이 아니고 여기서 인천 끝으로 가서 송도를 걸쳐서 인천대교로 해서 제2여객터미널로 접근하자 해서 인천 끝으로 내려가서 송도를 가려고 했는데 여기서 덜미를 잡혀가지고 북과자로 왔죠. 31,940원. 할증 10시부터 4시까지 229,580원 매출이 올랐고요. 229,580원 나누기 6시간은 시간당 38,263원. 시간당 매출을 더 끌어올렸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는 대목입니다. 오늘 첫 번째 가장 크게 반성할 점은 충전입니다. 완충보다는 80% 충전을 해서 시간을 확보했어야 하는데 깊은 반성을 했습니다. 불평불만을 할 것이 아니라 슬기롭게 대처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확실한 운행 스타일을 끝까지 고수하지 않아서 오늘 좀 제가 생각했던 운행 패턴이 아니어서 사실 반성을 많이 한 날입니다. 시간대도 그렇고 요일도 그렇고 모든 걸 고려해서 순간순간 판단이 흐려지지 않도록 정신줄을 똑바로 붙들었어야 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충전 3번의 발목이 잡혔고요. 자연빵 인공에 이제 정신이 꽂혀서 평정심을 잃었던 것 같고요. 오늘의 운행 일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